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탄핵 사건에서 국회에 유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보시다시피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신 이유는 뭡니까?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있었지만 국회 선출이라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아니면 관련자분들한테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우리가 했지만 청문회에는 응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후보자가 파악하기로 인사청문 절차 또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법한 절차가 있습니까? 추천 과정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한테 그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네. 아니면 후보자가 추천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적인 청탁을 하거나 이런 대가 관계가 오가거나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거는 본인이 추천된 절차 또 그리고 그동안 인사청문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라고 본인이 자신하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자도 어제 인사청문했는데 그 두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추천자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추천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민 의원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추후 심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할 때 반드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만 결론에 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전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심리 과정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형법상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이 부분하고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지는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죠.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만약에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탄핵을 인용할 수도 있는 거죠.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이라는 전제에서는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관이 되신 다음에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입니다. 군대나 경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 출근할 수 없게 해서 심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건 형법제 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합니까?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문헌상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 게 권능 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해하면 형법 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맞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묻겠습니다. 국회의 권능은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군대나 경찰의 행위, 이거 국헌문란에 해당합니까?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누가 대답은- 시켰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가정적으로 명확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 권능을 뭐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권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판단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선례나 판례가 없으면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우십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사실관계 모든 경우에 다 그러시거든요. 선례나 판례가 있으면 이제 안심이 되시는지 그때서 그 부분이 맞다라고 하시는데 모든 경우가 그럴 수 없잖아요. 새로운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근데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관계가 재석 확정된 상태에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하면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관여 여부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됐고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과 오물 풍선 등의 단어도 적혀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공모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외환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죄의 구속요건,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실히 알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검토를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침공을 했다. 이거 우리나라의 군사적 이익에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전쟁을 하는 건데. 사실관계가 침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적죄는 예비 음모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침공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일반 이적죄의 예비나 음모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론상 그렇습니다. 내란죄만이 아니라 외환죄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민병덕 의원 질의한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규정상은 맞다. 하지만 다른 학설이 있는 건 간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규정상으로는 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위반의 뭐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는 법 위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중대한 위반입니까?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을 담당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중대한 위반이 아닙니까? 후보자가 국회에서 표결로 추천이 됐는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중대한 위반이 아닙니까? 그 중대성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헌법재판관이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중요한 자리인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임명권의 행사 여부가 중대한 위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